반갑습니다. 참 이런 무더위에 또 이렇게 만나서 시합을 함께 나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 사느냐, 왜 공부하냐, 글쎄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뭔가 알고 이렇게 인생이 뭐냐, 세상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거 아니냐. 왜 시는 왜 쓰느냐?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요. 인생이 뭐냐, 세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지, 그냥 문자놀이나 하는 것이 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학을 공부하면서 시학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세상을 좀 더 깊게 알고 좀 더 깊게 드러내는 것,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내가 이번 주제로 삼은 것이 양자역학과 은융의 시학입니다. 어떤 양자역학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마치 일반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가 될 것이다. 좀 극단적입니까? 그만큼 양자역학이 새로운 문명의, 요즘 그런 말이죠, 게임 체인저,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거야. 한글을 모르는 거야. 그럼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과 글자를 아는 사람의 차이. 그럼 다시 컴맹이란 말이죠. 컴퓨터를 아는 사람과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럼 이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이게 대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역학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양자역학과 은융의 시학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내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학도가 양자역학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제도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공이라는 것, 울타리 속에서 사는 것을 무슨 양심이니 지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철학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 그러니까 과학과 문학, 시학과 문학, 시학과 과학, 이런 경계를 허물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 이게 양자역학을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 이유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고전물리학, 고전역학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그냥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와서, 아니면 외국 가서 세계 여행을 하고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계를 알며 사는 방법. 그냥 산 밑에서 쭈그리고 평생 사는 방법. 사는 것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는 거냐, 가치 있는 삶이냐, 이런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양자역학의 문제를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양자역학 시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저는 이 말을 양자역학을 하면서 굉장히 참 대단히 좋은 말이라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그에 버금가는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 우주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다음에 제2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이미 창세기가 이미 그걸 밝혀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큼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방법, 에덴 동산에서 너와 나와 구별 없이,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네 멋대로 인간 중심으로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면 영원히 살 것이고, 니들끼리 나가서 지식, 지혜 이것만 가지고 살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런데 인간들은 두 번째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 본위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한때는 인간과 자연과 하나님과 신과 이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인간 중심의 삶으로 변하죠.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인간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판단력, 이성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은 우리들에게 많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천동설,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또는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전기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발명하면서부터 완전히 이 세상이 달라지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성이라니 합리주의, 인본주의를 앞세운 이 과학 문명의 세계관으로 서로 사는데, 문제는 이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나누고 쪼개고 분열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투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싸우고 마침내 전쟁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경쟁은 죽는 이런 그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대의 기술 문명이 바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뜨고 지고, 근데 태양이 도는 걸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365일을 시간 맞춰 돌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확한 원리가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학하고 문학하고는 다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문하고 다르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문학하는데 또는 이론이라는 게 그랬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아침, 점심, 저녁, 탄생, 성장, 죽음. 이게 자연현상에서 배운 거지, 무슨, 서론, 본론, 결론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이 있다.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죠. 기승전결, 소설에서
발생, 발전, 위기, 대가는 이것도 인생의 탄생, 성장,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음 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의 원리나 시의 원리나 과학의 원리나 자연의 원리나 그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이걸 구분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분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야, 세상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돌아가냐? 속도도 정확하고 무게도 정확하고 무게와 속도를 이제 알면 힘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이거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 이거. 계산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기고만장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인간은 최고다. 그래서 나온 그 사상, 철학, 이게 고전역학 시대, 고전물리학 시대, 또 이성중심주의 시대, 또 인간본의 시대가 되고, 막 그러면서 발전한 것이 유물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생물학의 진화론이 발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과학이 최고다. 이성이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되니까 신비롭던 종교까지도 이제 자연하고 결탁해서 종교도 결국 과학이 최고다. 그러니까 신 없다. 그러니까 신 없는 종교다. 철학도 유물주의 철학이 최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시도 뭐냐? 시도 뭐 이제는 이 감성이니 상상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 물신주의와 결합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말이요. 물론 교회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정말 제대로 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종교인가 아니면 그냥 뭐 신교를 위한 종교인가 아니면 그냥 뭐 커뮤니티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종교인가 참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로 20세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사고방식, 유물론적 사고방식, 고전역학적 사고방식, 이런 고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우리들의 세계관, 인생관, 문명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들 거시적인 이성의 세계, 바로 고전역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발견하게 이른다. 이른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사실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은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무엇이고 도대체 인간이란 그리고 나란 도개 우주 만물의 본질은 질서, 원리, 정확한 계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주 만물에 대한 그런 그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나는 살면 됩니다. 그동안 거시세계의 우주 만물은 물레방아처럼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는 질서의 세계, 무게와 위치와 속도와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세계였기에 이를 우리는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뭐 결정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과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 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전공학적 인생. 뭐 여러분들 인간의 뭐 병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게 다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됐으면 뭐 살 필요 없지. 유전자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전자 결정론.
인과론, 운명론, 막 기계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고전역학적 사고방식이 아니었느냐. 자, 그런데 현대 와서 이 전자공학의 발달, 현미경의 발달, 계산기의 발달 등은 그동안 물질 덩어리의 최소 단위인 분자나 원자들을 더 쪼개고 분석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 소위 소립자, 뭐 이걸 뭐 도창을 쿼크라고도 하더라고요. 쿼크 또는 막 아원자. 그러니까 이거 소립자, 쿼크, 아원자 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것들은 뭐 다 소위 그 미시 세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세미나에서 어떤 거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차이가 뭡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구분하는 물리학자를 봤습니다.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 그러니까 거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덩어리로 보이는 세계. 아주 작게 보이는 세계. 그렇게 큰 덩어리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의 차이를 뭘로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하는 것을 이 물리학, 이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는 다 덩어리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딱한 덩어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덩어리로 그것을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입자 덩어리다. 알갱이로 뭉쳐진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덩어리로 뭉쳐있는 세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를 쪼개서 마지막 제일 작은 게 원자예요. 원자를 더 쪼개고 보니까 또 빛을 또 쪼개고 보니까 그게 광자인데, 쪼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덩어리, 딱딱한 물건으로 봤던 입자들이 그 밑으로 쪼개니까 입자가 되지를 않고 허물허물 움직이는 파동이 되어버렸어요. 파동, 물결처럼, 소리결처럼 파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파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형태, 느낌은 있는데 그 알갱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개고 해서 원자를 더 쪼개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파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움직임의 파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쪼개서 마침내 움직임으로 보이는 영역, 그러니까 딱딱했던 입자의 영역이 움직임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영역, 그 세계를 우리는 미시 세계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딱딱한 물질 세계를 우리는 거시 세계로 보면은 일단 좋겠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시 세계입니다. 자, 물리학에서는 이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이들을 양자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행설을 연구하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미시세계인 양자들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행태를 연구해보니 그동안 거시세계, 즉 뉴턴 시대의 고전역학에서 경험했던 결정론적 세계관의 원리와는 너무나 상반된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인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그리고 나란 누구인가 하는 우주관이나 인생관에도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딱딱한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주관이고 세계관이고 사물관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딱딱한 그런 입자로 이렇게 엉켜붙은 그런 물건으로 되어 있는 세상, 나도 인간도 그렇고요. 그게 우리들의 세계관, 사물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런 딱딱한 입자의 세계가 아니라 허물허물 그냥 계속 파동만 치는 움직임의 세계, 파동의 세계라는 것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지금까지 딱딱한 입자의 세계로 봤던 이 우주가 아니다. 이 우주는 모두 파동의 세계다.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파동의 세계다. 이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딱딱한 고정적이고 고용적인 사물의 세계.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계고 우리들이 사물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허물허물 그냥 마치 소리의 물결처럼 흔들리는 파동이다. 이래 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몸으로 되어 있어요. 몸,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도대체 뭐예요? 뭐 살로 되어 있고 뼈로 되어 있고 여기 뼈로 되어 있죠. 이것도 쪼개보면 마지막에 뭐가 남죠? 그러니까 새 조각, 나무 쪽, 저거 쪼개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원자가 남아요. 인간도 쪼갠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원자가 남아요. 그럼 나무 쪽하고 인간하고 다를 게 왜? 똑같이 원자의 구성체예요. 원자의 구성체. 인간이나 나무나 돌멩이나 바위나 똑같은 원자의 구성체다. 그렇다면 인간이나 바위나 나무나 원자 안에서 움직이는 그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딱딱한 그런 그 바위나 고정된 이런 사물들 간의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우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인간이고 바위덩어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원자예요. 똑같은 공통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 속에는 그 나름대로 원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의 원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눈으로 보이는 이런 덩어리의 세계에서 보이는 원리가 우주를 지배한다고 봐야 할 것이냐.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의 세계. 그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거시적인 포기하고 그 원자의 세계나 공부하고 그거나 연구하다 말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거시적인 세계만이 크게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거기에 삶이 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미시 세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그럼 그 세계도 함께 알고 간다면 보다 더 세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